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1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경마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금요경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금요경마 식경주예요. 이게 금요 식경주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이 경주를, 이게 빅토리 승부처였거든요. 그런데 3을 대가리로 놓고 10번, 12번, 9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12번, 7번이 들어왔고 12번, 10번이 들어왔으니까 요렇게는 들어왔는데 이게 1차 가고 3차기 들어왔고 7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제가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입상 패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해를 하지 말라고. 그냥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맞히면 뭐고 뭐 틀리면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무인도 가서 살던가 해야지, 아니면 보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뭔가가 이 10번 같은 거고도 3착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걸음이 남았어. 결승선을 통과할 때 걸음이 남았다고. 그리고 보고 3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경마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능력대로 들어오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 능력대로 들어오는 패턴은 여기서 7은 제일 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말이거든. 4한테도 지고 3한테도 당연히 지고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는 말이 꼭 하나씩 끼워서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대끼리가 들어와도 이런 식이고 배당이 터져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경마가 뭔가가 이게 뭐 동절계 경마에서 이런 식의 경마가 이루어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뒷바퀴에서 한 마리가 못 맞히는 말, 능력 변수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말이, 그런 말이 하나 찡겨서 들어오더라고. 야, 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12가 버티길래 무조건 맞았다라고 생각했어. 야,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 이렇게 맞던지 이렇게 맞던지 어떤 식으로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가 왔는데 못 맞췄어. 야, 이런 거는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좀 알고 싶은 그런 입장이다. 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저 역시도 뭔가 이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안 맞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 생각을 많이 하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깨구락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는 오늘 토요경마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삐딱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으로 보면 못 맞힌다는 얘기야.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교차 승부처는 2경주 하나.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고, 그 다음에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 하나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경주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대가리는 12위로 팔리는 게 당연하죠. 대가리는 12로 팔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12는 사실상 주행검사, 2차 주행검사 시 우수한 선행력과 경합 펼치고도 추임력도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신마이긴 합니다만, 이 2차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능력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 등급 출전마 중에서 6번과 4번이 있는데 4번은 그래도 선행력이 나름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6번 학산애니는 취입형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취입력이 그래도 가장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두 마필을 비교해 봤을 때 발전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있까 4번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신마 중에서는 12번이 제일 세고 현군마 중에서는 4번이 세다는 전제하에 12번, 4번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는 요즘 경마가 이렇게 12번, 4번이 딱 나와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안 가. 안 가고 여기에 보병마가 하나가 붙고 그러면 여기에 12번이나 4번이 오겠죠. 한 마리는 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배당마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병 배당마, 여기도 보병 배당마가 온다고. 대끼리 빼놓고 터질 때 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능력대로 하면은 한 마리가 안 맞게 돼 있어. 능력대로만 하면은 한 마리가 무조건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이상한 마필,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마필이 하나가 찡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3대가리 놓고 10번, 12번, 9번을 때렸는데 7번이 찡겨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배당마를 하나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기만은 한 마리만 가져가는 거야. 삼복을 맞추려고 그러면 인기마 플러스 보병 배당마, 여기도 보병 배당마, 이 조합이래야 터지는 경우에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야. 졸라게 힘들죠. 그러면 보병 배당마를 똑같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능력상 되는 보병 배당마, 아까 같은 경우에 10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10번은 대가리급이에요. 그 경주에서. 그리고 10번이 이쪽에 해당하는 거거든. 능력이 되는 말이야. 12번, 10번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놈이 인기만으로 팔렸어도 7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보병마가 온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 그러니까 이 조합이 안 맞는 거라고. 아, 짜증이 진짜 많이 나네. 그러니까 삼복을 맞추려면 이 조합대로, 이 조합 패턴으로 가져가야지 요즘 경마 맞출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근간의 입상 패턴, 고배당 패턴이, 고배당 입상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분석대로 하면은 그렇다고 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12번, 4번이 기본적인 막건인데 요거를 잡았으면 여기에서 한 마리만 오는 거니까 배당마를 잡고 때릴 때는 12번, 4번하고 여기에 한 마리는 생뚱맞은 배당마를 하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조합으로 들어온다고. 여기서 한 마리만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짜증이 이빠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 팬들은 맞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고정관념이 있어. 왜냐면 능력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면 못 가져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각자의 노하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 이 말은. 이 하나의 변수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요즘 경마를 맞힐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1경주에 12번, 4번은 바닥에다 깔아놓고 배당마를 충마로 잡고, 배당마를 충마로 잡고 한 마리 역시도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한번 1경주 때 해보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2경주입니다. 짜증이 나죠. 많이 짜증난다고 이러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니네.
제주 경마 같은 경우에 뭐 하는 거지, 니네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놈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지난번에 못 간 놈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뭐가 기준이야, 니네들? 와, 진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오늘. 와, 짜증이 이빠이 나다. 자, 1번 드래곤 미진이라는 신마입니다. 체구가 519kg의 순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순발력이 있습니다. 선행력도 양호하고 추임력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추임력이 2%가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선행력을 이렇게 끌어냈는데 추임력도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번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말의 어떤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빼고 싶지 않은 마필이에요. 끈끈하게 버티고 뛰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이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선행은 3번 마음 하나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이죠. 자, 그러면 이놈은 주행검사 때는 선입전개를 하고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는데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지만 선입전개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건 뭐야?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선입전개 후에 추임력의 우수함을 여기서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3번 마음 하나는 배팅권의 필수 안착마로 가져가 볼 수 있다. 고로 3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고 1번은 신마이긴 합니다만 잠재력을 비추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3번, 1번은 가져가고 요게 한 마리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추. 자, 1호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은 10번 음파부스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요즘 경마가 있잖아. 참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어디서든 대가리가 쑥 뺍니다. 대가리를 쑥 빼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멀쩡한 대가리를 쑥 뺍니다. 그러니까 10분 음파부스터가 이 편성에서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누구나가 읽어줄 수 있는 말이거든. 근데 이런 말이 쑥쑥쑥쑥 빠져버려. 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안쪽에 2번 사하라 로즈하고 9번 그레이 팬텀이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국 마방에서. 이동국인에서 2번하고 9번을 출전시키는데 인기는 2번이 잡아먹어. 근데 얘는 추입형 마필이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입과 추입이 좀 같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9번이 훨씬 좋지. 9번이 훨씬 좋은데 이런 경주도 사실상 2번도 이 전개가 안 풀리는 마필은 아니거든. 이 편성에서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이라서 이런 거에서 또 똥탕이 나오면서 또 뒷박을 한번 제대로 때릴 것 같다는 아주 그냥 제수대가리 없는 생각이 그냥 콱콱 드네요.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원래는 10번, 6번, 9번으로 와야 되거든. 10번 음파부스터에 6번 글로벌랜드, 9번 그레이 팬텀이 요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왜? 얘가 선입 최적 전개거든. 8번 소아라스타가 소아라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바로 붙은 선입 전개를 하니까 선두권을 얘를 까버리면 얘가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이 추임력과 기본 선입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붙고 막판에 얘가 이제 추임력이 우선이니까 날라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선행, 선입, 추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 그림이 완틀 그림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100% 이렇게 안 올 것 같은 개 같은 생각이 드네. 야, 그러니까 이게 경마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능력이 2% 부족한 말이 하나가 무조건 찡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노또가 되고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요즘 경마가 그래서 겁나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냄새가 쿨이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 말을 잡아낼 재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10번, 6번, 9번 배당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굳이 내가 배당도 없고 환수도 안 나오는 이런 경주를 내가 굳이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좀 얕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지 않으면 지금 경마 못 이긴다고. 경마를 많이 맞춰서 이길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중에 3할 타자면 졸라이 잘하는 거야. 주식이고 코인이고 경마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내 환수를 잃는 부분의 환수도 지키는 쪽으로 가져가셔야지. 내 시드를 잃어버리면 복구를 할 재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무림여왕이라는 신마입니다. 전구간 큰 추진 없이 꾹 잡고도 선취인연 모두 겸비한 모습 속에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라 데뷔전 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1번 무림여왕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할 정도로 워낙에 잠재력이 출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져가 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타이산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번 데뷔전 때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지난번 경주 때는 선취인연 모두 동반 하강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이동주 기세에서 박성광이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편성에서는 그래도 1번, 10번이 신마 쪽에선 1번, 현금 마필들 중에선 10번. 자, 그래서 요 두 마필이 기본 마건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4경주로 넘어갑니다. 아, 여기였는데 여기 다시 해야 되겠네. 1번은 신마로서 가장 세고 그 다음에 10번 말은 현금 마필들 중에서 제일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10번 마건은 기본 마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 판때기를 안 바꾸고 했습니다. 자,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하고 요번 1호 3경주로 연장으로 붙였어요. 자, 그래서 먼저 소주값 승부처. 자, 토요지 4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은 일단 제가 보는 견제에서 5번 한금어장하고 8번 9번이 미라클 삭스하고 요 두 마필은 기본 마건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충마 자체도 토치는 경주를 메이드, 그러니까 입상 패턴을 가져갈 때 충마 자체를 복병 내지는 배당마를 가져간다면 능력만은 저는 5하고 9라고 생각을 해요. 5하고 9.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한 마리가 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뭐야? 여기에서 생뚱맞은 마필이 하나가 온다고. 이 생뚱맞은 마필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는 누구나가 다 해. 이거는 우리가 훈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요 마필을 잡아낼 줄 알아야지 요즘 경마를 3복으로 마친다고. 이게 키포인트라고. 이게 키포인트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애가 여기에 이 생뚱맞은 놈이 2착으로 와요. 대가리로 오던가. 그러니까 복도 못 맞히게 해요. 아, 더러운 경마 안 되니까. 아, 진짜 짜증 이빠이 나네. 이빠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턴대로 가져가야만 3복 하나를 맞히더라도 100배, 200배, 300배, 500배, 600배짜리를 맞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그걸로 상황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소주가 승부처도 충마를 저는 배당마로 작업하고 여기에 바닥에는 5번, 9번을 가져가고 요 한 마필도 배당마를 가져간다. 자, 요 전략으로 해서 한번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승부처. 자, 이 경주도 이
능력 지금 9번, 5번, 4번이 풀리거든요. 9번, 5번, 4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건 인기마가 아니거든. 이게 능력마가 아니거든. 9번, 5번은. 그 4번은 능력이 가장 우수한데 직전 대비 9kg가 쪘어. 9kg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걸 입상을 하라고 이걸 여기다 내보낸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 가져가려면 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얘는 9kg의 부담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만이에요. 이편성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는 뺄 수가 없는 거야. 가부증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얘네는 능력으로 안 되는 말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배당판에서 팔리는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라는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이편성은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가고 단통 자체도 배당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인기마는 나는 4번만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배당 능력마 하나. 그래서 이 4번이 하나 꽂히는 그림. 그러니까 이 인기마를 능력마를 빼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한 마리 놓은다니까. 여기에서 배당이 오니까 한 마리는 온다고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저 역시도 이번에 입상 패턴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갖고 승부처 선정을 해도 모든 경주 입상 패턴을 이쪽으로 몰아서 갈 거예요. 의도적으로. 재주가 없어. 그러면 오늘 금요경만 딱 끝나고 야, 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럼 변화를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자, 토요지 5경주로 갑니다. 이편석의 대끼리는 뭐예요? 4번, 10번이죠. 아파트에 10번 위대한 남성. 요 경주는 4번, 10번은 뭐 기본 막건이고 그래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마리만 더 붙인다. 요 경주는 저는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저는 일단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뭔가가 하나 똥탕을 튀기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똥탕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은근히 힘들어요. 은근히 힘드는데 그 똥탕마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게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제가 보는 경주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피는 3번 환희, 그 다음에 8번 강한 나래, 그 다음에 6번 철선입니다. 2상 3두가 실질적인 3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8번, 6번이. 요렇게 3강이고 요렇게 입상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들어온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인기만 내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온다니까. 여기에서 이상한 똥탕말이 하나가 찡겨가지고 얘가 2착을 하든 3착을 하든 꼭 이 한 마리가 이상한 말이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뭐냐면 충마 자체를 삐딱마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386을 때리고 싶지가 않아. 안 들어올 거 뻔하니까. 왜? 안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안 들어와. 능력 3강은 안 들어와. 삐딱마 하나가 꼭 찡겨서 들어온다고. 사람 환장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386이 능력 3강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2두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아갖고 조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작전으로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만해야지. 이제 안 되는 걸 왜 자꾸 할 이유가 없잖아. 안 되는데.
무슨 오기 뭐 돈 잃게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 일단 저는 2번 크리솔송의 5번 붉은 태양 이 두 마필은 가장 능력상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5번이 저는 단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5번은 선행선입이 가능하고 2번 크리솔송에는 선입과 추입이 다 가능한데 능력상으로는 2번 크리솔송해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2번, 5번 인정. 자, 여기 한 마리는 배당마 가져갑니다. 자,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하나 여기다 꽂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 딱 3마리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구멍수를 늘리잖아요. 그거는 최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똑같은 거야. 주식을 할 때 물타기를 하는 거하고 경마를 할 때 안 맞는다고 구멍수 늘리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최악이라고. 물타기는 요즘 추세가 아니라고. 샀으면 내가 팔지 않을 거라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상승 포지션을 보여줄 때 흔하게 모먼텀이라는 얘기를 하죠. 모먼텀 상승을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물을 타야지. 아니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거기에다 대응을 하면 물타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골로 가는 거라고. 이런 주식은 요즘 통하는 주식이 아니야. 경마도 마찬가지야. 안 맞는다고 자꾸 구멍수 늘리면 환수가 떨어지잖아. 시작도 안 하고 뒤져 있는 거라고. 이런 경마를 누가 하냐고 요즘. 구멍수 복승 경마하면서 구멍수 4구멍 가져가는 거 이거는 이미 뒤져 있는 거예요. 절대 딸 수 없는 구조라고. 내가 허튼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면 덜 죽어야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기본적인 산수도 못하냐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렇잖아. 마침 뭐 할 건데? 대끼리 맞춰서 뭐 할 건데? 아유 진짜 미쳐버려. 아유. 자, 이번 쌍용신화가 상식대로라면 충막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져가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7번 항해바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네가 보는 견주에서 이 7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은 바닥에다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갑니다. 깔아놓고 가고 충마는 능력마인데 안 팔리는 말이 있어요. 그놈이 배당마야. 그러니까 대가리를 놓고 당연히 때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약간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복병 배당마가 하나 있으니까 요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요번 경주도. 자, 그래서 내일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번 금요경마 하면서 입상 패턴을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부 바꿔서 한번 임해볼 생각이에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경마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안 줘도 뒤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배팅의 축은 6번 나소jet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4.5kg 57.5를 받았어도 이 편성에선 빠지면 안 되는 말이고 무조건 3착 안에는 와야 되는 말이에요. 왜 3착이란 얘기를 해? 능력 대가리인데 이 부분이 때문에 그런 거지. 가부증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행여나 3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얘는 3복의 대가리로 놓고 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착은 졸라 어렵습니다. 되는 말 안 돼. 1번 되고 2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7번 되고 8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의 능력이 엇비슷해. 후착으로서 6번은 대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의 능력이 엇비슷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겁나게 어려운 경주야. 이거 안 봐 나는. 이거 안 보고 그 다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말, 보는 말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8번 포지킹은 봅니다. 얘도 직전 대비 5.5인데 5.5라도 가져가요. 왜냐하면 대가리가 과부중이거든. 그러니까 가부중마가 하나 이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8번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능력으로도 되는 말이라서 8번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편성에서 6은 삼복의 대가리, 8번은 하나 가져간다. 나머지 두 말 골라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뭐 제주경마가 거기에서 야, 나는 이 말은 때려주기도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쑥 빼버리대. 야, 나 거기서 완전히 맛이 제주 7경주에 2번 임재강이가 탔던 천년강자입니다. 야, 난 이 말은 때려주기도 안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2번 천년강자는. 뭐 말을 일부러 뭐 좁혀가지고 나온 거야. 뭐야. 아니면 왜 이런 말이 왜 안 가는 거야. 아, 난 거기서 완전히 멘붕이 돼.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니네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일에 그게 만약에 삐딱하게 해서 안 들어오는 게 한두 번 겹쳐버리면 사람이 이게 트라우마가 온다니까. 멘붕이 오고. 이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못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말은 100% 내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 만약에 어이없이 져버리면 그건 완전 트라우마가 오는 거야. 당연히 배팅도 세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번 겹치면 완전히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자, 이 편성에서 제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말은 4번 슈퍼대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옛날부터 약간 마방에서 전략말로 써먹은 그런 경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태용 마방에서 이 박성강을 태워가지고 넣었다 뺐다를 자주 했었어.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깨름칙해. 깨름칙하다고. 그러면 이런 경마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9번 삼다킨도 나는 공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척 사행기를 보여줬던 마필이라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전 좋게 봐요. 그러니까 사구를 좋게 보니까 요건 딱 3마리로 못 때리는 3마리 아까 안 때리면은 남는 게 없는 경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제주 경마를 하는 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참 그러니까 짜증나요 솔직하게. 자, 토요제 8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앵간히 해야 되거든. 앵간히 해야 되는 건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게 되는 거야. 그 어디다 믿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게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영천경마장을 해도 생겨가지고 제주경 뭐가 하나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제주가 없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 왜? 팬들이 다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제주가 좀 열심히 하고 좀 똑바로 된 경마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탱이 가게요 아주. 9번 이 레베랑스와 10번 레전드선. 9번 10번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급상승을 했고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냈는데 또 아쉽게 3착을 했고 얘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요건 승급전이에요. 또 승급전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2%에 대한 하자 부분은 걸려 있는 놈이에요. 그럼 다른 놈은 안 그러냐? 다른 놈도 그래. 그러니까 이편성도 단방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는 9번 레베랑스와 10번 레전드선이 갖고 있고 여기에 한 마리만 붙여야 되는 경주인데 나머지를 가져갈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일드 삭스가 왔지. 이럴 때 또 여왕 삭스 같은 거 이런 거 와버리면 그냥 멘붕 오는 거야. 멘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마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런 경마가 되니까 스트레스, 왕 스트레스. 자,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오버 하여가는 이 편성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충마로 무조건 인정을 하고 가고 4번이 연하왕자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 4번은 기본이자 중심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말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번, 4번은 와야 되는 게 정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번이 다행인 건 인기 한 4위권이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당연히 저는 배당마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조합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경주, 10경주, 11경주가 연장 승부입니다. 자, 9경주는 마개부 승부처. 승부할 게 토요경마는 이 뒤에 부분밖에 없어요. 자, 팔리기는 6번 모닝윈드하고 4번 문학대세가 인기마로 이렇게 팔리고 다들 그 뭐랄까 혼전 양상으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거는 안 봅니다. 모닝썬더는 안 보고 4번 문학대세는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도 또 안 팔리는 비인기마에도 인기마하고 고부고부라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3번 세상너머로 같은 마필이나 10번 이슬처럼 여기에 7번 그냥 가라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빠른 레이스예요. 그리고 뒷심 우수마도 있는 편성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혼합사 등급의 중급 이상의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4번을 인정하지만 다들 기복형 인기마들이 많거든. 그래서 저는 축마 자체를 아예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아까 말씀드린 4번 문학대세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보병권 마필을 가져가는데 요 말은 7이에요. 7번 그냥 가라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4, 7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축마도 배당마, 여기도 배당마, 여기서 한 마리만 온다. 이런 전제를 깔아두고 무조건 때리고 들어간다. 모든 승부처가 요즘 입상 패턴에 맞춰서 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때리고 들어간다. 자, 토요제 10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8번 브라보 프레이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간다면 누구를 가져가느냐, 요게 관건인데 8번은 일단 배팅에 축으로 놓고 가고 축마 자체도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고 나머지 2두도 모두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999까지도 가능하고 8번이 찡겨서 들어오면 고배당이 가능한 경주로서 저는 이 경주가 사실상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 저는 의도적으로 불안한 인기만 가감하게 자르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고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재테크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제 11경주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5번 캡틴 PK, 그 다음에 10번 큐피드 잇, 그 다음에 6번 학산 스피드, 5번 10번 6번 인기마예요. 5번 10번 6번을 바닥에다 깔고 가고 요번 경주시 노림수에 축마를 놓고 역으로 5번 10번 6번을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라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자, 그래서 축마 자체만 의도적으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서 바닥에는 5번 10번 6번 요 세 마리를 바닥에 깔고 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도 내일 제가 바꾼 이 동절기 입상 패턴 그 변화를 한번 줘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사뭇 내일 토요 경마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입상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